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일입니다. 에디슨 EV와 쌍용자동차의 본계약 체결돼서 이제 인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해서 전망에 대해서 또 앞으로 쌍용자동차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전망이 좀 무지갯빛 청사진을 그릴 때 거침이 없이 앞으로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다 하면은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한 얘기들을 풀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도 거침이 없을 수 있겠는데 너무 부정적인 부분들 또 앞으로 희망적인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그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토요타, 메르세데스, 혼다, 닛산 이런 남의 이야기, 다른 나라 기업들의 이야기 같으면은 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풀어내고 앞으로 전망이 이렇습니다. 이야기에 거침이 없는데 쌍용자동차는 지난 반세기 이상 뭐 하동환 자동차 제조소에서 시작해서 동환자동차 그리고 또 쌍용자동차로 이어지는 이 무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RV, 정통 RV 시장이 살아있는 전설 아니겠습니까? 역사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던 대한민국의 근대사 그리고 현대사와 맞물려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우리 이웃들의 아픔들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생각으로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라고 미래에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재단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제가. 그리고 감히 그런 내용들을 입에 올려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 앞으로의 전망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인수합병이 아니다 보니까 정상적이 아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데요. 뭐 자연스러운 그리고 또 바람직한 방향의 인수합병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의 눈초리,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색안경 많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경원 대표님도 나오셔가지고 그게 정말 답답하다 그러는데 답답할 상황이 사실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증명하고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쌍용의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런 의구심, 색안경,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 그리고 지금 뭐 주가 반영에서도 우려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에디슨 EV의 주가가 연 상종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뭐 사모펀드 관련된 복잡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각을 빨리 좀 불식시켜서 잠재워서 앞으로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단계별로 잘 이뤄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완성차 업체라는 게 자본 집약적, 노동 집약적, 기술 집약적 특히 비즈니스에서 자본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극대화되는 사업 분야가 바로 완성차 업체입니다.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회생 절차, 기업을 인수해서 회생을 시키려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전동화 모델 발표했죠. 이모션, 요거 3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3,880만원, 그리고 4,390만원 두 가지 모델로 나오는데, 보조금 적용하게 되면은 뭐, 2천만원 후반, 또 3천만원 초반, 3,300만원대에서 아마 구입을 하고, 옵션을 다 넣는다고 해도 하이 모델은 이제 옵션을 많이 뺐어요. 왜냐면 고급 옵션들을 빼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9인치 모니터도 뺐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모듈도 뺐고, 그 외에 고급 옵션들은 고급 옵션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필수죠. 요즘 최근 자동차에서는 그 필수 옵션 중에서 편의장치 중에서 좀 선호도 높은 것들을 좀 뺐고,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아마 70 모델답게 운영을 하려면 상위 모델 4,390만원 이 모델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뭐 썬루프 몇 개 추가를 하게 되면 한 4,500만원, 600만원 그 정도 사이가 되고, 보조금 적용하게 되면 뭐 한 그 정도 가격, 보조금만큼 빠지게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설계돼서 상품성이 강화된 모델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그동안 엔진 관련된 제대로 된 개발, 다운사이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탄소 규제에 굉장히 취약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 탄소 규제에서 탄소 크레딧 관련된 대체할 수 있는 모델, 그렇다고 뭐 하이브리드를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EV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EV를 내연 자동차 기반, 코란도의 내연 자동차 기반으로 그냥 전동화만 이룬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걸 정말 차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완성도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상한 허접한 자동차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딱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재원상으로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140kW니까 190마력, 최고 190마력인데 전기차는 전기 모터가 아무리 최대 토크가 출발서부터 나온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SUV 정도의 덩치, 이게 공차 중량이 1850kg 정도 되는 그 정도 무게인데 이 정도를 좀 스트레스 없이 운행을 하려면 200마력 초반대 정도는 돼야 됩니다. 210마력 내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살짝 못 미치기는 하죠. 그래서 뭐 출력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게는 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출력이 최고 190마력, 140kW인데 주행거리가 61.4kWh의 LG 에너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고용량으로 해서 환경부 기준 307km를 갈 수가 있다. 요 상온일 때. 그 다음에 겨울철에 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한 250, 한 6, 7, 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히트펌프는 적용이 돼 있어요. 국내 모델에는 히트펌프가 적용이 돼 있고 해외 모델 같은 경우는 히트펌프 없는 모델, 또 있는 모델 두 가지로 뭐 출시가 되는 모양인데 국내에는 아마 히트펌프 있는 모델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극적으로 뭐 주행거리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307km 정도면은요, 이게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배터리 수명 관련해가지고 뭐 유지하기가 좋은 그 플래터 구간 정해서 가득 이렇게 뭐 100에서 0, 이 100에서 0이 마진 다 쓰는 고 용량이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안전을 위해서 몇 퍼센트 위아래로 잘라놓은 상태에서 이제 100, 그 가용 용량 100, 요거를 다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의 오랜 수명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꼭꼭 채워가지고 0까지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사용 환경이 전기차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까지 충전했다가 한 3, 40% 정도까지 떨어지면 충전을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 3, 40% 전체 SOC 3, 40%를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307km면은 네, 상당히 이 정도 용량을 그 범위를 가지고 사용하겠는데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주행거리가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그래도 대략 한 번 충전, 1회 충전당 400km는 좀 가야 불편이 덜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더 길면 더 좋겠지만요. 그러면 307km면은 SUV가 이게 도심형, 근거리형 경차 개념의 전기차가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SUV이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는 장거리를 이용할 때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작용을 할 요소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차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단순히 전기자동차는 주행거리만 보시면 안 돼요. 출력 대비 주행거리를 보셔야 됩니다. 출력 낮추고 제한해서 말이 가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내연자동차랑 똑같아요. 내연자동차도 뭐 차는 큰데 배기량은 확 줄여놓고 다운사이징 해놓고 출력도 뭐 한 200마력도 안 되는 뭐 한 100몇십 마력 정도 해놓고선 연비 좋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제조사들의 기술력을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품성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능도 어느 정도 뭐 200마력 중반대 정도 돼서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여기에서 연비 효율이 높게 달성이 되면 기술력이 훌륭합니다. 이런 자동차는 상품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전기 자동차도 강력한 모터 출력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40kW에서 이것도 가장 지금 나와 있는 2022년도 출시되는 전기자동차 중에서 출력이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데 주행거리마저 307km면 이것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위 모델이 3,88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후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뭐 옵션 다 포기하고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되니까 이 가격적인 이점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기존의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전동화 파워트레인만 바꾼 그 정도의 말하자면은 이런 전기차들을 우리가 급조한 전기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제조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차. 그러니까 제조사의 탄소 규제, 그 탄소 총량을 줄여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의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내부의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뭐 내부 실용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동화를 했을 때 이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차의 이 파워트레인, 전기차, 전기모터, 배터리, 그리고 또 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거죠. 플랫폼화된 전기차, 순수 EV로
처음부터 기획된 전기차들도 초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뭐 크고 작은 리콜, 뭐 고장 사례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내연 자동차로 개발된 자동차를 파워트레인을 변경해서 이 파워트레인이 전동화되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범위, 이 전자장치가 차지하는 범위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내연 자동차의 베이스를 이렇게 전동화를 시켜놓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쌍용 자동차가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인수합병 관련해서, 그리고 또 영업 관련해서 뭐 신차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대규모 리콜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걸 선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 없이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가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고, 이 상품성은 별개의 문제니까 괜히 뭐 난 쌍용 응원을 한다, 그리고 또 쌍용에서 이렇게 뭐 야심차게 그래도 정상화를 위해서 뭐 무림을 치는 가운데서도 전기차를 이렇게 기특하게 내놨다, 뭐 한 3천만 원 정도, 그래 뭐 크게 기대 안 하고 난 쓸 수 있어 하시는 분이라면 뭐 사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란도 디자인이라든지 뭐 스타일, SUV 뭐 그 정도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고 나는 주행거리 그렇게 길지 않아 해서 크게 기대감 없이 구입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SUV의 명가 코란도, 뭐 쌍용, 그러면 뭐 SUV 전기차는 많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가격도 저렴하니 3위로면 내연자동차보다는 좋다고 하니까 요거라도 한번 사봐서 장기간 좀 만족스럽게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신다 그러면 곤란하실 수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뭐 J200, 코란도 오마주한 J200 모델이 내년에 나온다고 하죠, 기획돼서. 그 다음에 에디슨 모터스에서 지금 500억 정도를 이제 운영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500억을 가지고 코란도 이모션 요 모델의 상품성을 일부 개선하는, 주행거리를 좀 늘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좀 다듬고 모니터 같은, 그 다음에 라지에트 그릴도 좀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500억을 잘 개발하는 데 녹여서 상품성을 높이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출시가 3월이면 글쎄요, 별도의 장치를 가지고 이제 모듈을 교체하는 어떤 튜닝 방식의 교환이 아닌 이상은 지금 이거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이런 주행거리가 이제 자동차, 전기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 이것도 단순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어떨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에디슨 EV가 이렇게 완성차 기업으로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부분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뭐 강영근 대표님도 그러시고, 우리의 기술력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꽁꽁 숨겨놓은 기술력, 아직까지 외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체가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술력이 외부에는 아직까지 보여지거나 검증되지는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앞으로 쌍용차 EV, 그리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변모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쌍용 자동차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협력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그리고 또 국산 SU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V 명가로서의 명성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